크게 성공한 한 투자자는 등락률 상위 200개 종목에서 매일 무작위로 3종목을 선정하여 이 투자 방법을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내기를 걸어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투자 고수 중 한 명은 이 투자법을 주식 투자 초반에 습관을 들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며 이 투자법을 익혔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죠. 또 어떤 투자 고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며 배운 이 투자법을 끝으로 큰 돈을 벌어 자신의 투자 인생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 대가, 고수, 성공 투자자들은 이 투자법을 일컬어 내가 결국 이길 수 있었던 투자법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100권 이상의 책들을 다시 쭉 살펴보았으며 그것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40페이지 분량의 한글 파일로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한 줄 요약으로 하나씩 정리하고 다시 그것을 한 페이지로 압축 요약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타, 스윙, 장기 투자를 막론하고 투자 대가와 고수가 하나같이 강조한 주식 투자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투자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2020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 12월까지 단 한 차례 휴방 없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고 지금까지도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새삼스럽지만 그간 함께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멤버십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진심으로 감사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만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다소 주제넘는 이야기를 감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미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오늘 영상을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초보 투자자 혹은 꽤 투자를 오래 했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지 못한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오늘 영상 들어보시면 좋을 내용이라 생각이 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무조건 돈 버는 투자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니, 너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로 성공한 특정 개인의 성공담을 뛰어넘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일반적, 보편적인 성공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00권 이상의 주식 투자 책을 몇 번씩 읽으며 심도 있게 리뷰하려고 노력한 부자의 선 채널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돈 버는 투자법. 자, 어떻게 보면 다소 어그로가 강한 주제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제가 이거 그냥 자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영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100권 이상의 책들을 다시 쭉 살펴보았으며 그것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40페이지 분량의 한글 파일로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한 줄 요약으로 하나씩 정리하고 다시 그것을 한 페이지로 압축 요약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타, 스윙, 장기 투자를 막론하고 투자 대가와 고수가 하나같이 강조한 주식 투자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투자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책을 함께 하였습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혼부터 시작하여 채널의 초반에는 가치 투자 서적을 주로 다루었고 남석관님의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를 기점으로 채널의 후반은 기술적 분석의 서적을 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싹 다 정리해보니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어쩌면 허탈하게도 그들이 말하는 성공 투자법은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국내 투자자든 해외 투자자든 단기 투자자든 중기 투자자든 장기 투자자든 간에 투자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한 투자자는 등락률 상위 200개 종목에서 매일 무작위로 3종목을 선정하여 이 투자 방법을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내기를 걸어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투자 고수 중 한 명은 이 투자법을 주식 투자 초반에 습관을 들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며
이 투자법을 익혔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죠. 또 어떤 투자 고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며 배운 이 투자법을 끝으로 큰 돈을 벌어 자신의 투자 인생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대가, 고수, 성공 투자자들은 이 투자법을 일컬어 내가 결국 이길 수 있었던 투자법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보장된 성공 투자법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성공 비결, 투자 성공의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엉덩이는 안장에 얹고 팔은 손잡이에, 발은 페달에 두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식으로 묘기를 부리며 멋있게 또는 호기롭게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 주식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무조건 돈 버는 투자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단 하나의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천재의 투자법. 이번 이야기는 한 초보 투자자가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일화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투자의 전설은 최소 제가 리뷰한 책의 저자는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투자에 입문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낯선 강의실에서 한껏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앉아 있었다. 그 강의실은 투자계의 전설, 단 몇 년 만에 몇십억의 자산을 일구고 투자 대회에서도 다수의 수상 이력을 가진 그야말로 입지전적한 투자자의 성공 투자 비법 강의가 곧 시작될 곳이었다. 마침내 입장한 입지전적의 투자 전설. 초보 투자자의 눈에 그는 마치 나의 삶을 구원해줄 구세주처럼 보였다. 그에게 배우면 그처럼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투자 전설의 화려한 이력과 공개된 계좌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드디어 시작된 강의. 강의실에 모인 초보 투자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노트에 적어가는 그의 말은 마치 신의 계시와도 같았다. 강사로 나선 투자의 전설은 굉장히 자신 있는 말투로 A라는 투자법을 공개하였다. A 투자법은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실천해내기만 하면 반드시 나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투자의 전설이었다. 그의 말은 불가항력 같은 힘이 있었다. 그의 공식 이력, 공개된 계좌는 그의 주장에 의심을 달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감 있는 그의 말투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편안함과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초보 투자자는 꼼꼼히 계획을 세운다. A라는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 A라는 방법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그는 A라는 방법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큰 손실이었다. 그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으니 말이다. 투자의 전설이 제시한 검증된 방법인데 문제가 있을 리 없었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 생각한 그였다. 그는 다시 A 방법을 갈고 닦았다. A라는 기법을 마스터하여 투자의 전설처럼 입지전적하게, 화려하게 성공하고 싶었다. 할 수 있다를 외치며 그렇게 1년, 2년,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남자는 스스로를 멍청이, 재능 없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A라는 투자법이 틀릴 리가 없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의 사정을 아는 주변에선 그의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지경이었다.
주변에서는 주식 투자를 포기하라고 그를 말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미 포기 시기를 놓쳐버린 그였다. 그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A라는 방법을 정말 철저히 수행했다. A라는 투자법을 어떻게든 마스터하기 위해 4년의 세월을 갈아 넣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처절한 실패였다. 그리고 문득 A라는 방법 외에 다른 투자법은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서야 그는 다른 성공 투자법을 찾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책과 성공 수기를 읽고 몇 명의 성공 투자자까지도 섭외하여 만나보았다. 성공 투자 방법에 대해서 굉장한 조사를 한 그였다. 그리고 그는 이내 큰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다수, 거의 모든 성공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투자법은 A와 완전히 다른 B라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어떤 투자자는 자신은 A라는 방법으로 성공을 했으나 일반 투자자에게 A라는 방법을 권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을 읽어보면 역시 B라는 방법이 좀 더 일반적인 성공 투자법이라 언급된 부분도 있었다. 초보 투자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제 장수 투자자가 된 그는 그제서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분노했다. 그때 그 강의실에 투자의 전설 때문에 4년의 세월, 4년의 청춘을 날렸다고 생각하니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훗날 성공한 투자자가 된 그 장수 투자자는 생각한다. 초보 시절의 무지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말이다. 돌아보면 그때 그 투자의 전설은 투자에 재능이 남달랐던 천재형 투자자였다. 천재들은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A라는 방법으로 빠르게 성공했으니 그에겐 A라는 방법이 매우 쉬운 정답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마침내 찾은 B라는 보편 일반적인 성공 투자법으로 그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투자 성과를 거두게 된다. 바꾼 방법으로 처음으로 한 달 결산 플러스 수익 달성, 그리고 그 방법으로 꾸준히 투자하여 결국 그는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그는 무심히 자신의 투자법을 공개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법이 이제는 아련해진 B라는 그 보편 일반적인 성공 투자 방법과 일치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그였다. 참 크게 돌아왔구나. 하지만 회상해보면 그 돌아온 시간조차도 소중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였다. 자, 이번 1화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쩐의 흐름을 타라의 저자 미녀 53님의 이야기와도 비슷한데요. 저는 이번 1화로 천재들의 지엽적 투자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시작할 때 천재들의 지엽적 투자법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보편적인 투자법을 찾고 싶었고, 그 결과를 여러분과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투자는 이것만 알면 진짜 쉽다. 내게도 좋다. 사람들은 대단한 종목과 매수 전략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인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을 경시하여 실패한다. 상위 200개의 상대적 강세 종목을 뽑아서 다트판 위에 올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매일 다트 3개를 던져 선택된 종목을 매수한다. 그리고 어느 주식이든 일정 수준 하락, 예를 들어 10% 하락하면 즉시 그 주식을 매도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도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것에 내기를 걸 수 있다. 왜냐하면 상승 잠재력이 큰 종목을 포함하고 있을 주식 집단에 노출되면서
동시에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점을 말하려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전략에 상관없이 성공 투자의 90%는 손실을 제한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승 잠재력이 큰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성공 투자 확률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자, 어떠신가요? 이 내용에 공감하실까요? 대단한 종목, 기법을 찾느라 경시하는 이것. 성공 투자의 90%는 손실을 제한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성공 잠재력이 큰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 설마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투자법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투자 고수가 추천하는 투자 고수 알바트로스 성필규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3. 이겨놓고 싸워라. 성필규님은 그의 단 한 권에 져서 돈을 이기는 법에서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책에서 그를 승부사라 칭했지만 그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기에 그것을 승부라 부르기도 참 애매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승부사는 승부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승부사가 아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 카지노에 등장하는 도박의 전설 우학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부사 기질이니 승부 근성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죽음으로 이르는 말들이다 라고요. 어쩌면 게임에서 이기는 자는 승부를 하지 않고 또는 승부를 이미 뛰어넘어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승부를 하려는 승부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겨놓고 싸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주제를 무조건 돈 버는 법이라 칭한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필규 투자자가 강조하여 말하는 이겨놓고 싸우는 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길 확률 50%, 질 확률 50%인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도박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 수수료가 있다고 한다면 승률 50% 게임으로 우리는 손실만 쌓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기는 방법을 단 1%라도 더 확보하고 있다면 승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왜냐하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계속 게임을 진행하면 결국 승부는 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10번 진입해서 67번은 손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 67번에서 평가의 이익이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잡고자 했던 시세는 작고 미미한 수익이 아니다. 내가 잡고자 했던 시세는 대단한 수익이다. 그래서 작은 수익이 손실로 전환되고 손절선을 건드리면 그냥 미련 없이 툭 던져버린다.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고 승률은 떨어진다. 그러나 실패하는 7번은 적절하게 정해진 손절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하는 3번의 베팅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최종적으로 계좌는 불어나게 된다. 제대로 베팅이 먹히면 단 한 번의 수익이 9번의 손절로 인한 손실을 몇 곱절로 상회하고도 남는다. 나는 한 번 시세를 잡으면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 이것이 시세의 속성이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성필규 투자자는 뭔가 다른 방법을 숨기고 있을 거야. 성공 투자법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간단하다니 라고요. 어쩌면 혹은 슬프게도 수익이 나면 금방금방 실현하며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정당해서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길게 가져가며 올라갈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정당했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저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성필규 투자자는 이 단순한 사실,
투자의 핵심이자 정수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경험이 적고 핵심에 접근하기 어려운 절대 다수의 투자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역사이자 진리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성필규 투자자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즉, 이겨놓고 싸우라는 말은 그 경지, 그 핵심에 근접하고 나서 비로소 실전에 임하라는 말과 같다. 승률에 집착하여 작은 수익을 취하는 습관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진다. 시장에서 주는 진짜 수익, 즉 큰 추세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언젠가는 손절매를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시장은 수급의 균형이 한 방향으로 터지면서 시세 분출이 일어나면 끝을 짐작할 수 없는 엄청난 대파동으로 이어진다. 이기려면 바로 이런 시세 분출을 타야 한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10번 진입해서 7번, 8번은 흔쾌히 이뤄줄 각오가 필요하다. 큰 추세는 그와 유사한 여러 번의 속임수 끝에 오는 법이다. 자잘한 수익을 쌓으려 하지 말고 자잘한 손실을 몸에 익혀야 한다. 그리고 잦은 헛손질 끝에 찾아오는 큰 추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취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게임의 법칙이며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필규 투자자는 파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이지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주식시장에는 통용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식 환경에서 1,000억 이상의 돈을 번 CIS 투자자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내가 결국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그럼 상승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계속 상승할까? 그건 아니다. 내가 매수할 당시 상승하고 있던 종목이라도 내가 매수한 후에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평균을 내보면 내가 100번을 매수했을 때 가격이 계속 상승했던 경우는 30번 정도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30번의 수익으로 승리했다. 나는 수익이 나면 그리고 그 종목이 계속 상승하면 절대 팔지 않았다. 누군가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 절반은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라고 한다. 물론 나의 수익이 떨어질까봐 너무 무섭고 불편하다면 나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상승 국면에서 이익을 확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 가격이 떨어진 주식은 반등하기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가격이 오른 주식은 떨어지기보다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승부를 걸었을 때의 효율이 좋다. 중요한 것은 승률이 아니라 종합적인 손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부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된다. CIS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이죠. 어쩌면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여 투자의 실패함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불편한 이 진실 또는 핵심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5. 왜 단기 투자자 중에 몇천억 원대의 자산가는 없는 건가요? 제가 한창 단기 투자 서적들을 리뷰하던 때 한 영상에 남겨진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댓글을 읽고 나서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왜 없을까? 라고요. 분명 가치 투자자들 중에 더러 1,000억 원대의 자산가는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단기 투자자들 중엔 분명 1,000억 원대 자산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답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찾아낸 투자자들이 바로 추세추종 투자자들이었다. 그런데 추세추종 투자자들은 마치 도인들과 같은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추세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자신들은 몇천억 원을 벌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상승하는 주가를 매수하고 하락하는 주가를 매도한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우리는 예측을 하지 않으며 규칙대로 행동한다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얼마든지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그들은 너무나도 진짜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치 투자자들 역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손절을 하지 않았다. 가치 투자자들에게 있어 손절은 아예 없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주식을 잘 익절하지도 않았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 종목을 보유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떼부자가 되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투자의 답을 찾는 사람으로서 답 같지도 않은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미국의 수학자이자 30년간 연평균 66%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퀀트 투자의 대가 짐 사이먼스의 짧은 이야기에서 나는 그 답, 어쩌면 투자의 핵심, 본질을 겨우 이해할 수 있었다. 짐 사이먼스가 누구인가? 그가 창립한 르네상스 펀드는 훈련된 수학자를 고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유명했다. 약 300명의 직원 중 90명이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짐 사이먼스를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돈 번 방법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하지만 한 인터뷰에서 짐 사이먼스는 그의 투자 방법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짐 사이먼스는 이렇게 말했다. 억세게 운 좋은 것 외에는 상식을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은 것은 모든 문제에 관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매수했다가 금방 매도하는 일이 잦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되는 활동에 의존합니다.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의 입에서 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 운이 좋은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특히 인상 깊었다. 그리고 그의 이 말은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것의 위력을 증명해 주기에 충분했다. 추세 추종자들은 수익을 길게 가져가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예측하지 않는다라고 말이다. 왜 예측하지 않을까? 그들은 자신이 매수한 종목이 얼마나 상승할지 몰랐다. 모르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매수하고 나서 일단 수익이 나면 그냥 길게 가져갔을 뿐이다. 물론 익절의 규칙이 있을 테지만 그들은 어쨌든 최대한 수익을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큰 수익을 낸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상승할지 저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 추세 추종자들은 억세게 좋은 운을 품었던 것이다. 짐 사이먼스의 말처럼 좋은 운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추세 추종자들은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운을 자신의 투자 시스템에 편입하기 위해서 수익을 되도록 길게 가져가는 것을 규칙으로 삼은 것이었다. 수익률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댄 젠거는 이렇게 말했다. 목표가를 특정하는 것은 경마장에서 출발할 때 우승말을 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신나게 매도하는 건 정말 어이없는 실수입니다. 큰 수익을 내는 주식은 우리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상승하죠. 저 역시 목표가를 설정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표가를 제가 설정하진 않을 겁니다. 가격 움직임이 목표가를 제시할 것이고 저는 따를 뿐입니다.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은
몇 퍼센트 이익이 났다고 그냥 전량 매도하며 만족하는 것은 추세의 끝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주가가 추세 상승하고 있음에도 그 수익을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자르는 것은 어쩌면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운을 걷어차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그리고 추세가 짧게 끝났기 때문에 수익을 짧게 자르는 것과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수익을 짧게 자르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임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수익을 짧게 끊어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되려 추세가 끝났음에도 수익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며 수익을 방치하거나 그냥 버티는 건 잘못된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익을 짧게 하여 돈을 번 사람들은 분명 존재한다. 단기간에 그렇게 해서 분명 돈을 벌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짧게 하여 몇백억 또는 몇천억 원의 자산가가 된 단기 투자자는 아직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이미 성필규 투자자의 이야기에 나와 있다. 왜냐하면 작은 수익을 취하는 사람은 언젠가 손절매를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다. 실수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추세의 아버지라 칭송받는 제시 리버모어조차 실수는 피할 수 없다고 말년에 고백했고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의 저자 마크 더글러스 역시 사람은 실수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각 주식시장의 특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무조건 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것을 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둘 중 어느 것이 더 정답에 가까운 것일까? 라는 것은 고민해 볼 문제다. 기술적 분석은 추세라는 개념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 추세란 상승하는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성질을 말한다. 기술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추세적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과연 수익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 투자의 기법을 기술적 분석에 기인한 방법인 것일까? 라는 것에도 역시 의문이 들 수 있다. 다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기술적 기법인지,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기술적 기법인지 말이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답답하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겁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고,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매도했다고? 그래서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투자법인데? 라고 말이죠. 사실 추세 추종 투자자들의 설명은 다소 불친절하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아는 또는 다 내려놓은 듯한 말투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쩌면 비법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법을 공개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난 이미 성공했으니 내가 굳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기에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추세 추종자들은 추세 추종은 세상에서 가장 잘 지켜진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추세 추종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승한다고 아무 종목이나 무턱대고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매수 타점이 존재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추세 추종자들이 말하는 매수 타점은 국내 단타 투자자들의 타점과도 일치했습니다. 다음은 매수 타점과 관련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성공 투자 매수 기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 바닥. 우리나라 투자 고수 대가들의 책을 읽다 보면 바닥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모민 투자자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자신의 저서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의 맨 마지막에 고백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요점만 말해달라고 묻는다면
나는 살만한 자리인지만 본다. 따라서 내가 차트에서 보는 것은 매우 심플하다. 전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음봉이었는가? 현재 주가는 바닥권인가? 바닥권이면서도 단기 고점은 아닌가? 단기 이평선 위에 자리 잡고 있는가? 지지를 잘 받고 있고 저항선은 어디인가? 눌림목이라면 3일에서 8일선인가? 5일에서 20일선인가? 관심 종목에서 뉴스와 공시가 떴을 때 차트로 살만한 자리인지 살핀 후 베팅에 들어가는 시기다.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나 유목민 저자는 어쩌면 정말로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비법을 공개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의 핵심을 바닥 그리고 투자 고수들이 일컫는 차트의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바닥이라는 것이 어떻게 매수 타점과 연결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추세 추종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추세 추종 전략으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이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오늘입니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 타점은 국내 투자 고수와 해외 투자 고수들이 비슷하게 주장하는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 투자대회 수상 이력 1위 AI를 이긴 투자자 마하세븐 한봉호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승부사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20년간 한결같이 내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일반 투자자가 하기에 가장 좋은 매수 자리는 어디인가요? 라는 것이다. 일단 가장 피해야 하는 매수는 급등주 추격 매수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 없이 단순히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매수하는 것을 흔히 뇌동매매라 한다. 급등주 추격 뇌동매매의 결과는 좋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주가가 올라가면 박스권을 만들며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언제 매수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바닥권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닥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미 한봉호 투자자는 그 의미를 말해 주었는데 눈치채셨는지 궁금하다. 한봉호 투자자가 준 바닥권의 의미는 박스권의 바닥이다. 하지만 바닥은 박스권의 바닥만을 뜻하지 않는다. 채널의 바닥, 밴드의 바닥, 역시 기술적 분석, 추세 추종에서의 바닥을 말한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하단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단의 개념은 반등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의 가격에서 5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보자. 5는 바닥 혹은 저점인가? 가격이 5일 땐 5가 바닥인지 저점인지 알 수 없다. 가격이 5에서 4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이 5에서 6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 가격이 5에서 6으로 반등하고 나서야 비로소 5는 저점 혹은 바닥으로 확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이 아닌 바닥을 지나친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혹자는 좀 더 가격이 움직인 후 다시 5의 가격이 되었을 때 매수하면 안 되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지나서 다시 가격이 5가 되더라도 5에서 가격이 4로 떨어질 수 있으니 결국 가격이 6이 되어야 우리는 5를 저점으로 비로소 인식하고 6의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매매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저점과 고점은 예측할 수 없다는 증명이기 때문이다. 흔히 지지선과 저항선을 긋고 그 지점을 고점과 저점으로 공식처럼 결정하지만 실제 가격의 움직임은 얼마든지 지지선을 깨고 저항선을 뚫는다. 즉, 가격 움직임의 핵심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세 추종자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 예측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국내 투자자들은 매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추세 추종자들은 매수 타점을 잡는데 지지와 저항 대신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특히 강조했다. 변곡점이란 하락하던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한 지점, 즉 바닥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추종 관점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의 개념은 되려 매매의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거에 고점을 형성한 지점이라고 해도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승하는 가격은 계속 상승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저항선에서 저항받기보다는 뚫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지선 역시 하락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지선 역시 지지받기보다는 뚫릴 확률이 높다. 따라서 추세 추종적 관점에서는 지지와 저항보다는 상승하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멈춘 후에 하락으로 반전했는지, 그리고 하락하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지 못하고 멈춘 후 상승으로 반전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러니 변곡점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보다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다. 물론 역사는 반복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완전 무시할 순 없다. 다만 추세 추종자들 그리고 국내 투자 고수들 역시 지지선과 저항의 영역에서 절대 지지될 것이라고 또는 저항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변곡점이 형성되어 저점이나 고점이 형성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대응 또는 반응할 뿐이었다. 그리고 바닥, 바닥권, 변곡점, 바닥점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 짐 사이먼스의 이야기와도 연결된다. 그는 돈 되는 활동이라 칭하며 잦은 매수와 매도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닥, 바닥권, 변곡점, 바닥점의 개념과 연결된다라는 것이다. 만약 가격이 중요한 변곡점을 형성하여 상승 반전했다고 가정해보자. 손익비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변곡점과 가깝게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변곡점과 가깝게 매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휩소, 즉 잦은 매매 신호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곡 저점 직후 반등한 변곡점 바로 오른쪽 위 지점에서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이내 가격이 하락하여 변곡점 근처까지 가격이 떨어지려 한다면 즉시 추세 추종자들은 매도할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이내 다시 상승 반전하며 다시 이전 매수 지점으로 반등하려 한다면 그들은 다시 변곡점의 오른쪽 위자리에서 다시 매수 진입할 것이다.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 작업을 변곡점 반등 지점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추세의 초입을 잡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측하지 않고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할 뿐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은 손실이 쌓이지만 그들은 당연하게 그 손실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런 작업을 통한 수익이 그 손실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짐 사이먼스는 이 잦은 매매 행위를 돈 되는 활동이라고 칭한 것이다. 즉, 바닥이라는 개념이 바로 돈 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 자, 바닥이라는 개념이 주식 투자에서 돈이 된다고? 이는 다음 이야기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이야기를 계속 드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려보자면 일반 보편적인 돈 되는 타점, 바닥,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횡보, 장대 양봉, 눌림 등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의 골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자의적인 이야기가 아닌 국내외 투자 대가 고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도 나름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반 보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과 관련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 수익을 짧게 해도 그것을 뒤집을 만한 기법이 또 있는데요. 역시 다음 이야기에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리 일반 보편적인 투자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일 것입니다. 투자의 완벽한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오늘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그저 국내외 투자 대가와 고수들의 투자법에서 그 공통 핵심만 추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회사원 채널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번 일반 보편적인 성공투자법, 무조건 돈 버는 투자법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 방법으로 실전 투자하는 내용을 채널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읽으면서 실전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채널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구상해 왔으며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더욱 다듬고 다듬어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이니 채널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개편의 주요 슬로건은 이제 나도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어보자가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돈 버는 투자법을 알려드렸으니 실제로 돈을 벌어봐야 되겠죠. 전쟁에서 나온 얘기인데 survivorship bias, 그 생존자의 선입견. 생존하니까 이게 맞다. 근데 정반대야. 맞아요. 이 사람이 예외야. 이 사람이 예외고 98%는 다 죽었어. 생존자의 선입견? 즉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해도 실상은 98%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추세 추종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98%는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존하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성공할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꾸준히 노력해 갈 것이고 꾸역꾸역 노력해 갈 것이기 때문에 생존하실 것이고 결국 성공하실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이렇게 지금 생존해서 주식시장에 살아남은 것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럴 것이니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는 투자자가 되어 결국 성공하는 그날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은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생존하여 성공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과 고난 속에서도 부자의 서원 채널은 항상 뒤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움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